아내분들이 갑자기 뭐 잠이 들었다 뭐 이런 순간에 이렇게 바꿔서 편하게 시트를 조정해주면 약간 심쿵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제가 오늘도 X5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가솔린 모델이 아니고 오늘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바로 502 모델인데요, 가솔린 모델이랑 디자인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괄호로 뭔가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에어 인테이크를 보여주고 있고, 뭐 헤드램프도 똑같고요. 다만 휠 쪽을 보시면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안쪽에 레드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는 블루 컬러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충전구가 있습니다. 완속 충전할 경우에는 한 5시간 정도면 충전이 되는데요. 와, 이번에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60km 정도만 전기로만 주행을 해도 대단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델은 100km 이상을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카로 X5를 많이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램쉘 트렁크 공간 때문이잖아요. X6는 이제 쿠페형으로 떨어지지만 얘는 그대로 이 공간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램쉘이라서 짐을 싣기에도 좋고, 뭐 차박, 차크닉 할 때 이렇게 이 아래쪽 공간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200kg 이상 이 무게를 견뎌준다고 하니까 뭐 성인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2명 정도는 걸터 앉아서 이 공간을 즐길 수가 있겠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서 뭔가 이 트렁크 공간이 한 단 정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육안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네요. 이 안쪽을 열어보면 아무래도 여기만 이제 작은 수납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안쪽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 정도 공간만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기지 가림막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단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종이 가방 같은 거 걸 수 있는 이런 고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트 폴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트 폴딩이 아예 되고 이 러기지 가림막을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루프도 엄청 와이드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뭐 캠핑도 즐기실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2열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선루프를 개방했더니 개방감 상당히 좋습니다. 이 2열 공간의 매력 때문에 X5를 패밀리카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도 조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도 조절은 따로 안 됩니다. 하지만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고요. 근데 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이렇게 납작하게 뒤로 넘어가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룸미러를 봤을 때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뒷좌석에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시트 같은 거 설치한다고 해도 헤드룸 공간 충분한 거 보이시죠? 제 키는 160인데 뭐 주먹 2개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남성 기준으로 시트 맞췄을 때도 주먹 2개 이상 이렇게 레그룸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센터 터널이 낮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2명이 탔을 때 여유롭게 이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풍량이나 온도 조절, 그리고 풍향까지 다 조절할 수가 있고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C케이블 단자 2개 있어서 유선으로 핸드폰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뭔가 무선 충전이 될 것처럼 생겼는데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열면 여기다가 이제 모니터 같은 거 거치할 수 있고 C케이블 단자도 들어있어서 아래쪽뿐만 아니라 이 위쪽에서도 핸드폰 충전을 유선으로 하실 수가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음료 컵홀더 2개 들어가고요. 도어 쪽으로도 커다란 음료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뭐 수납이나 이런 거는 충분합니다. 여기는 그냥 뭐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제 스키 같은 거 기다란 짐 2명이 안고도 이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이런 건 참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5인승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7인승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게 각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성인이라서 그런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카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시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각도 조절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한 2명 정도 있다, 이럴 때까지는 정말 편하게 아쉬움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모니터 같은 걸로 아이들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틀어줄 수가 있잖아요, 거치를 해서. 근데 좀 저처럼 성인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큰 자녀가 탔을 때는 약간 시트를 더 편하게 가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자녀가 컸을 때는 뭐 X7이나 그 정도 더 큰 차량으로 넘어간다든지 시트 각도 조절이 되는 차량으로 많이들 바꾸실 것 같아요. 근데 자녀가 어렸을 때는 뭐 유모차 같은 큰 짐을 실어야 되는데 X6보다 트렁크 공간이 넓은 X5로 캠핑용품이나 아니면 유모차나 그런 거 싣고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쉐이드 같은 것도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로 다 하시잖아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약간 좀 다른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가림막을 붙인다든지 뭐 천으로 된 걸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뒤쪽에 앉았을 때 시트가 좀 높은 편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좀 낮은 차들은 오히려 다리가 이렇게 좀 뜨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장거리 운전을 가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얘는 시트가 높은 편이라서 다리도 편하고 그리고 개방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쪽 유리창까지 다 보이면서, 그리고 썬루프도 되게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트도 높고 썬루프도 와이드하고 해서 개방감도 참 좋고요. 그리고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외부 소음 차단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컴포트한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BMW 차량들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X5도 역시나 막 엄청 물렁물렁한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단단한 편입니다. 외부 소음 차단 잘 되고 개방감도 좋고, 자녀가 한 2명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까지는 편하게 패밀리카로 타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지난번에 제가 시승하면서 내가 만약 패밀리카로 탄다면 진짜 이 차를 타고 싶다, 가솔린 차량을 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주행감이랑 승차감이 너무 조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행하는 느낌도 답답하지 않고 되게 쾌적했던 느낌이 있어서 진짜 패밀리카로 1억 초반에 차량을 내가 구입한다면 이 차를 사겠다라고 했었는데, 가격 차이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1억 3천 중반인데 할인이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1억 2천 중반대로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사실 전기차를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모델이 있다면 전기차를 사겠지만 전기차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차량은 100km 초반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며칠 동안 시승을 했어요. 진짜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제가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했더니 30km 정도 주행을 할 때는 40km 정도 전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을 쓰면 기름을 쓸 때는 전기를 충전하기 때문에 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기 모드로만 엄청 추운 겨울에 주행을 했을 때는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80km 정도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순수 전기로만 주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좀 부담스럽지만 집밥이나 아니면 회사에 충전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60km 정도라고 하면 하루 정도는 이제 왕복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 이틀 정도도 왕복으로 순수 전기만 쓰면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써보시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충전을 전기차 타시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솔린을 쓰지 않고 진짜 전기로만 계속 다니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전기랑 기름을 같이 써보시면 계속 전기만 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게 유류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집밥이나 회사에 충전기가 없으신 분들은 어딜 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그건 굉장히 부담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완속 충전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집밥이나 회사에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이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
그리고 아예 전기 모드만을 써서 이제 가겠다 이걸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만 계속 시켜준다면 전기 모드로 계속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가솔린만 쓸 때는 40i 지난번에 시승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요. 그래서 차고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스포티하게 주행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좀 더 낮춰서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짐을 또 실어야 된다 할 때도 차고를 낮춰서 편하게 짐을 실을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약간 코너를 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스티어링 휠도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됐지만 무거운 스티어링 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가볍게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힘은 6기통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 40i를 시승할 때 진짜 충분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스포츠 모드랑 그냥 노멀 모드랑 차이가 크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오히려 조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진짜 더 가볍게 차량을 끌고 나가고 이 사운드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나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은 전기차의 감성은 좀 싫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내가 효율적으로 좀 기름을 아끼고 싶다 할 때는 전기 모드로만 사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좀 스포티하게 내연기관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하시면 충분히 이 내연기관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랑 합산 출력이 무려 489마력입니다. 진짜 제가 탔던 어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BMW 차량도 시승을 많이 하고 했는데 제일 지금 내가 패밀리가 있다면 패밀리카로 타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신차인데도 BMW 차량들이 좀 밟을 때 소리가 나는 브레이크들이 있어요. 약간 고질병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는 브레이크를 꽉 밟을 때도 완전 정차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지금 크랙을 넘을 때도 와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게 휠이 21인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휠이 적용되는데도 충격 흡수를 되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꿔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스포츠 모드일 때보다는 확실히 차가 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름이랑 전기랑 얘가 알아서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주행을 해주는 모드고요. 그리고 아예 전기 모드로 바꾸면 진짜 전기차처럼 부드럽게 매끄럽게 나가는 느낌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엔진 사운드나 이런 것도 안 들리기 때문에 차량도 좀 더 정숙해지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다니거나 내가 출퇴근할 때는 되게 조용하게 전기 모드로 다니면서 내연기관의 그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또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그러니까 세 가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진짜 각각의 매력이 다 있는데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을 잡으라는 알림이 뜨면 이렇게 터치만 해줘도 다 인식을 합니다. 뭐 따로 흔들어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이 메모리 시트 뿐만 아니라 시트 2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시트 2를 누르고 이 시트 여기 전동 시트로 아래쪽에 손을 넣어서 조절을 하면 내 시트가 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조수석 시트가 조정됩니다. 제네시스는 좀 높은 트림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해서 옆쪽에 있는 사람이 시트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손을 뻗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내 시트를 조정하는 것처럼 옆좌석 시트를 조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아내분들이 갑자기 뭐 잠이 들었다 뭐 이런 순간에 이렇게 바꿔서 편하게 시트를 조정해주면 약간 심쿵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BMW SUV 중에서는 X6를 제일 선호하거든요. 근데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트렁크나 뒷좌석 2열 공간이 살짝 부족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패밀리카로는 X5를 더 많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외관 디자인은 뭐 쿠페형인 거 빼고는 다 마음에 듭니다. 근데 실내에서는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이 풍향 조절하는 이 손잡이 이거랑 옆에 X5라고 써 있는 거 너무 이렇게 딱 X5라고 써 있으니까 약간 유치해 보이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5 시리즈에는 이렇게 뭐 5라고 써 있진 않잖아요. 근데 왜 X5에는 이렇게 딱 써 있을까요? 근데 운전석 쪽에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 콘솔 안쪽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이 앞쪽에도
무선 충전 패드에 핸드폰 하나 딱 올려놓으면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컵홀더만 딱 2개가 있는데 그래도 좋은 게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래쪽에 뭐 좀 더 수납 공간이 있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502 모델 시승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승을 할 때도 가솔린 중에 패밀리 SUV를 1억 초반으로 산다면 X5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전기차까지는 아직 부담스럽지만 좀 더 X5를 효율적으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0km 정도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유류비를 정말 체감이 될 정도로 아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은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리뷰가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